그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선생님들, 엄마한테 책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런지 뭔가 책 읽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멀리하게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왜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할 때요.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면 인테리어를 가서 클릭을 하고 내가 음식에 관심이 있으면 음식을 가서 클릭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남들이 쓴 칼럼도 읽어보는 것처럼 책 읽기도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겁이 나는데 어떤 무거운 거 남들이 읽는다는 거, 요즘 이거는 읽어야 된다는 책, 그거를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읽는 걸 시작하면 몇 페이지 가서 딱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책 읽기 습관을 길들이고 나면 그것이 흥미가 되고 쾌감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책 싫어하시는 분들도 심리 테스트 책 갖다 드리면 진짜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제일 공감 가고 진짜 읽고 싶은 책을 눈치 보지 않고 읽는 것부터가 출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김현경 작가죠. 그 항상 이렇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작가분이 한 분 계세요. 늘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는 그 이별의 기간을 충분히 즐겨야 된다.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표출하고 아픈 거를 표현을 해야 그 이별과의 이별 과정이 있어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와 같이 가족을 잃었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모든 과정에 대한 우리 삶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 책 참 재밌다. 책 읽는다는 거 되게 재밌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아는 동생, 지인, 친척 동생한테 너 이 책 한번 읽어볼래? 하고 선물을 했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맞아요.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좋아하고 심리에 대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혹시 아직 나는 책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시작하지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세요. 그 배우들 중에서 사실 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보통은 연기를 전공했겠거니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철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철학과를 갔는데 배우의 길을 걸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계기도 참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네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연기는 꿈도 꾸지 마라 해서 조건부였군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이제 연극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했던 연극을 연출하신 선배님이 철학과 선배님이셨고 마침 그 연극을 같이 한 분들 중에 철학과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철학과를 갔습니다. 분위기에 어떤 네. 영향을 좀 약간 받으셨군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라디오스타를 찍을 땐가 이제 박중훈 선배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배님, 저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연극 영화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약간 좀 벽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상식처럼 알고 있는 영화를 나는 모르고 이제 뭐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막 어떤 무슨 연기, 뭐 메소드 연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 그냥 어렴풋이 뭐 그거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물어보기도 약간 좀 민망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을 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교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연극영화과를 가야 그런 할까요? 고민도 하셨어요? 네, 이런 오.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주근 선배님이 정말 달변 가시고 그분도 되게 굉장히 다독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너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연기를 시작하면 연기라는 그릇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 그릇을 굉장히 크게 만든 사람들이 있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 크게 만든 사람도 결국은 다른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너 같은 경우엔 두 개의 그릇을 갖고 시작하는데 이건 너한테 되게 복이고, 너한테 굉장한 메리트다. 이 그릇을 네가 이미 갖고 있는데 버릴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로 이 그릇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철학에 굉장히 좀 애착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철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생기게 되는 생각의 루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기에 대입해 본다던가 하는 종류의 일들이 되게 즐겁다는 걸 점점 깨달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철학과를 선택한 게 비록 제 완전 100%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의도와는 약간 달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리고 언젠가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 우리가 책 읽기의 그 장점,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같은 거에서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습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세계관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작가와 1대1로 만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스스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단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하고 있고요. 배우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의 장점, 배우라는 직업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도움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그 소설가는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시인들은 일단 시를 굉장히 많이 봐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어느 순간에 굉장히 모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방하기 싫어서 시를 안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모방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창작을 하는 그 수준에 이르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연기는 결국에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또 많이 해봐야 하고 들어봐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진짜 너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몰랐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부끄럽지만 별로 한 일 없이 연기자 생활 10년 차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읽고 또 알고 있다는 것들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결과를 좀 낳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본의 아니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작가 선생님의 그 대본을 읽을 때도 좀 빨리 파악되는 면도 있어요. 이 다음에는 약간 얘는 이렇게 가고 쟤는 저렇게 가겠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너무 이 감정을 많이 보여주면 좀 재미가 없어지겠지? 라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미리 그 관객 여러분들한테 안미나 배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 좀 몇 분께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또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직접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책을 다 읽고 나면 내 얘기다 하면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잘 기억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하는 책 읽기가 될까요? 저도 되게 크게 웃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기 때문에 가끔 술 취해서 책을 읽을 때도 있어요. 술 취했는데 책이 읽히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어지러울 만큼 술을 마셨을 때는 무리고요. 근데 이게 이 술을 마시고 책을 읽었을 때 그냥 보통 읽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단어들이 네. 이렇게 딱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서 가끔 진짜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읽고 나면 그 다음날 분명히 갈피는 거기에 꽂혀져 있는데 읽었는지 약간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다독을 하는 거에 진짜 약간 안 좋은 점이 한 책을 오래 기억하기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고 싶은 책들이 있죠. 근데 모든 책을 기억하자고 마음먹는 건 조금 저한테는 확실히 무리예요. 네. 안미나 씨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리인 것도 당연한 거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실망감 안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왜 한 60페이지, 80페이지 돼서 네. 앞에 뭐였지? 이렇게 생각돼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놓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60페이지, 80페이지 되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모든 이야기가 사실 60페이지 이전에는 재미가 없어요. 60페이지 이해가 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그냥 한 장만 더 네. 넘기면 재밌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런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책을 읽으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저희가 그냥 연속극을 볼 때도 사실 앞에 스토리를 모르지만 중간에 봐도 충분히 이해가 잖아요. 그쵸. 많은 부분은. 네. 네.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 기억 안 나도 읽으셔도 되고 네. 또 읽었는데 기억 안 나도 되고. 근데 네. 저는 실제로 기억이 안 나서 읽었던 책을 또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상한데 그 다음이 너무 짐작이 왜 이렇게 되지? 약간 이러면서 읽고 이제 꽂다 보면 또 그 책이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읽고 싶어서 책을 읽을 때도 스트레스 반과 즐거운 반으로 읽는데 이거를 일로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의 스트레스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한 20% 정도의 의무감과 나머지는 조금씩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홍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이런 역할을 하나 맡겠다고 했어요. 그 작가한테 제가 매일 그 책을 읽고 그 낭독 부분에 대한 저의 감상 내지는 저의 일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를 좀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코너 안에서 제가 오늘까지의 낭독을 읽고 느꼈던 점들, 그 낭독 안에서 제가 생각났던 것들,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직접 쓰는 코너가 있단 말이죠. 책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거기다 글까지 써야 돼요. 처음에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 책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그 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다 읽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라면 오늘 60페이지까지 읽었네? 그럼 그 60페이지 안에서 내 안에 가장 가슴 깊게 파고들었던 문장은 무엇이지? 단어는 무엇이지? 상황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나의 소감 같은 걸 다이어리에 뭔가 좀 장황하지 않더라도 자그마하게 메시지를 좀 남겨놓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책을 읽기에. 그런데 사람의 이것도 이제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나왔는데 네. 이제 그 행복이 한 50% 이상 유전된대요. 근데 그 유전 50%가 대부분 뭐냐면 사람의 사회성이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받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생활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얼마 전에 그 TV 책을 보다라는 프로에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그 프로에 나가서 제가 소개해야 되는 책은 재미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가서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랑 그 얘기를 나누는 건 정말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방금 든 생각인데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뭐 엄마가 요리하고 있으면 그냥 엄마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오늘 무슨 책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굉장히 오래 기억되고 또 그게 또 즐거워서 또 책을 읽게도 되고, 그래서 약간 독서 클럽 이런 게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좋은 방법, 괜찮은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예. 아, 다행이네요. 그 안미나 씨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창 그 힘든 그 시기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과외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편의점 가면 미나 씨 볼 수 없죠? 네, 볼 수 없습니다. 아, 네. 아쉽다. 네. 편의점 가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관객분들도 굉장히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시계도 안 보여요. 막 침침해갖고 뭐 몇인지도 모르겠고 할 얘기는 넘쳐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